우리가 코드 같은 거를 작성할 때 보면은 이제 코드를 전문적으로 이게 작성하는 거를 도와주는 이 편집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되죠. 보통 이제 뭐 주피터 노트북이니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우리가 들어봤을 텐데,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VSC라고 하는 게 있어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게 있는데, 그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이죠. 이거 굉장히 많이 쓰고 편리해서 뭐 유명한 거죠. 프리웨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데 부담이 없고 기능들도 좋아서 좋은데, 최근에 보면은 여기 지금 화면에 있는 것처럼 그 The AI Code Editor라고 제목이 되어 있지만 요거의 이름은 커서입니다. 그 커서라고 하는 코드 에디터가 하나 등장했는데, 요게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이름표를 달았거든요. 그러면은 요거는 뭔가 코드를 작성할 때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보면은 이 커서가 굉장히 제가 이렇게 한번 봤을 때도 좋아요. 괜찮아요. 그리고 그 다른 곳에서 봐도 칭찬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 그러면 우리가 뭔 코드를 작성할 때 인공지능이 알아서 이게 다 짜주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이제 입력을 하면은 좀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앞으로 입력할 부분을 예측해서 적어주기도 하고, 그럼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데 한국어도 물론 굉장히 잘 되고요. 그다음 기존에 있는 것들을 수정해서 쓰기도 하고, 우리가 이거를 뭐 챗 GPT 같은 걸로 한다고 하면 이제 만들어 놓고 뭔가 수정하고 싶으면은 또 수정시켜서 다시 또 덧붙이고 이런 작업들을 또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다른 경우에도 물론 이제 그동안에 뭐 GitHub 코파일럿이나 이런 걸 쓰면 되는데, 요게 굉장히 편리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기능 같은 걸 보게 되면 이쪽에 뭐 코드 제너레이션 같은 것도 딱 되고요. 요것도 여기 커서를 갖다 대는 순간에 요 위에 있는 내용을 판단해서 너 다음에 요런 코드가 필요하지 그러면서 그냥 다 생성을 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물어보기도 하고 쓰기도 하는데, 요거는 다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요 가격이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프리 버전이 있는데요. 2주간 트라이얼을 줍니다. 프로 버전을 2주간 시험 버전을 주는데, 그게 끝나면은 이쪽에 이 컴플리션이라고 해서, 이건 오토 컴플리션인데 요거는 글자를 쭉 치다가 다음 거를 자동으로 딱딱 만들어준 기능인데, 이런 것도 이제 횟수 제한이 좀 걸리거든요. 그리고 제대로 쓰려고 하면 다른 인공지능 서비스들과 같이 한 달에 $20의 요금을 내서,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뭐 29,000원, 30,000원에 가까운 돈인데, 이거를 내서 이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코딩을 많이 하거나 요거에 관심 있는 분들은 뭐 돈을 내서라도 써야 되겠죠. 근데 이제 요거를 사실은 BSC에서 그냥 요 기능을 거의 유사하게,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 제가 쓰는 한도 내에서는 그 똑같이 공짜로 구현을 해낼 수 있습니다. BSC는 이렇게 기호가 생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많이 쓰시죠. 요거는 이제 GitHub의 그 개발 페이지고, 그러면은 자 예를 들면은 이제 커서는 이렇게 생긴 것이고, 이 커서도 보면은 이쪽에 이 다큐멘트를 보면은요, 커서는 BS 코드, BSC의 포크다 돼 있어요. 포크는 파생되어서 나온 프로그램이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뭔가 좀 변형시켜서 튀어나온 그런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BSC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BSC하고 완전 똑같진 않지만 거의 유사하게 동작하고 사실 똑같이 생겼어요. 그렇게 하는데, 이런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여기 뉴 텍스트 파일을 열면은 이게 파일이 될 텐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써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냥 파일을 하나 생성해서 쓰면 안 되고, 이 파일을 어떤 파일로 쓸 거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이브 할 때 요거를 뭐 일반 텍스트로 할 거냐 파이썬으로 할 거냐, 세이브 해가지고 여기 보면 이 종류에 이 중에 어떤 거를 할 건지를 지정을 해놔야 거기에 따라서 예측이라든가 자동 생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주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파이썬 코드로 짜고 싶다, 지금 파이썬 코드를 작업할 거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이제 그 파이썬 뭐 py 같은 그런 확장자로 저장을 해야 인공지능이 작업을 할 때 파이썬 코드로 짜주는 거거든요. 이 코드를 짜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파이썬 코드를 한번 짜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파이썬을 선택을 하고 제가 요 untitled라는 이름으로 일단 저장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쪽에 py로 저장이 될 거고, 그냥 참고로 제가 여기는 이제 샘플을 하나 옆에다가 펴놨는데, 내 머릿속에는 이런 코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가지고 앞으로 생성할 거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어떤 회귀 분석을 해주는 코드인데 이런 것들도 얘한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컨트롤 L키를 누르면 우리 챗 GPT 같은 검색창이 뜹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회귀 분석을 하기 위한 파이썬 코드를 구성해줘.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명령어를 내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답을 쭉 만들어주죠. 그러면 이거를 지금 이거하고 좀 똑같지는 않지만 예를 들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다 만들었으면은 이쪽에다가 이 파이썬 파일에다가 이걸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럴 때 그쪽에 만들어지면 이쪽에 어플라이 버튼을 눌러서 뭐 적용이 돼야 되는데 이게 바로 안 들어가네요. 그러면 다시 해서 카피해서 여기를 이제 붙여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코드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 경우에도 이제 데이터 생성 부분을 이렇게 씌운 다음에 이때는 다시 컨트롤 K가 보통 수정한다는 의미니까 원본 데이터를 자 이쪽에 있는 걸 사용해줘. 요런 파일로 파이라고 생각하자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엔터를 쳤거든요. 그러면은 요런 식으로 바꿔주죠. 이 빨간색은 고쳐야 되는 부분이고 이제 파란색은 새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다 이거죠. 그러면 요게 이제 요 고쳐진 부분으로 변경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요거를 이제 accept를 누르게 되면 이제 코드가 이렇게 수정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하나씩 그 내가 고치고 싶은 것들을 고쳐 나가면서 쭉 만들어 주는 게 요거의 특징인데 요거는 지금 요 아래 보게 되면 클로드 3.5 소넷으로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누르게 되면 여기 보면 GPT-4O로 할 건지 아니면 이 커서 스몰이라고 조금은 성능이 떨어지는 버전이지만 커서에서 제공하는 그런 인공지능을 쓸 건지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게 이제 프로 버전에서는 이제 자유롭게 쓸 수가 있지만 무료 버전인 경우에는 이런 챗 GPT라든지 이 클로드는 이제 쓸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약이 있는 거죠. 횟수 제한 같은 게 있어서 쓸 수 없게 되는데 아무튼 이거를 제대로 쓰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파일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도 좀 확장자가 없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도 다시 세이브 에즈를 눌러서 그냥 일반 텍스트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일반 텍스트. 자, 그러면은 일반 텍스트는 그냥 글이잖아요. 코드가 아니고. 그럼 이런 경우에도 어떻게 쓸 수 있냐고 하면 컨트롤 L을 눌러서 코딩할 때만 쓰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홍길동 부장님에게 출장이 연기되었다는 이메일을 정중하게 보내야 한다. 이메일 초안을 작성해줘. 지금 이 프롬프트도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여기다 좀 더 자세하고 좀 정밀하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게 만들어주죠. 이것도 클로드를 이용해서 만들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어플라이가 안 되네. 그럼 카피해서 일단 붙여놔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붙여놨겠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런 글자들도 내가 이제 수정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코드만 아니고 내가 뭐 보고서를 만든다든지 이메일을 쓴다라든지 뭐 소설을 쓰다라든지 이런 것도 이런 코드 에디터에서 다 시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 부분도 이렇게 해서 요 부분만 고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컨트롤 K를 눌러서 추가적인 문의사항이나 라는 표현보다 추가적인 요청 사항으로 변경해보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뭐 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은 요 부분도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쓰던 것들을 챗GPT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부분적으로 수정을 할 수가 없죠. 다 보내서 재작업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중간중간에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편리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커서인데 이거를 BSC 코드에서 그냥 공짜로 쓰자 이겁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BSC인데 뭐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중요한 게 이 확장 프로그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가 이미 설치를 해놨는데 요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 그러면 이게 아니고 요거 자 continue라고 하는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하십시오. 여기 확장해서 여기 보면 이제 continue라는 걸 찾아서 continue 코데스트랄이라는 게 있거든요. 요거를 일단 설치를 하세요. 설치를 하고 또 하나는 여기 보면 슈퍼 메이븐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슈퍼 메이븐이라는 것도 하나 설치를 합니다. 그냥 설치하면 돼요. 어려운 건 아니고.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이제 컨티뉴 같은 경우에는 채팅을 통해서 코드를 생성해내는 그런 기능이 굉장히 우수하고, 요 슈퍼 메이븐 같은 경우 이거 액티베이트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액티베이트라면 이게 유료 버전이죠. 이거 프리 버전을 쓰면 돼. 이것도 이제 유료 버전이 있는데 우리가 평상시에 사용할 때는 이게 프리 버전으로도 충분합니다. 요거는 오토 컴플리션이라고 그래서 자동 생성 기능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 이메일 주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메일 주소로 가입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메일 주소를 넣으라고 나오니까 이거는 이제 한 번만 넣으면 되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은 요쪽에 그 세팅이 되는 건데, 이렇게 지금 요거는 예를 들어 슈퍼 메이븐이 만들어졌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자, 여기 한번 해볼게요. 텍스트 파일을 열어가지고, 자, 이 화면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슈퍼 메이븐인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저장해서 액티베이트해서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은 이것도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뭔가 문제를 주면, 그러니까 뭐 회귀 분석을 하는 코드를 작성하라. 그러면 작성을 해줄 텐데, 이 슈퍼 메이븐은 그런 용도로 쓰지 말고요. 아까 금방 처음에 말했던 여기 컨티뉴라고 하는 확장이 있었죠. 그런 거는 이 컨티뉴로 하고 뭔가 이제 자동으로 채우는 거, 글을 채우는 거. 예를 들어서 무궁화 꽃이, 그러면은 요 밑에 뭔가 글자가 튀어나오죠. 그러면 저 글자를 그대로 쓰고 싶다. 그러면 이제 탭 키를 누르면 되는 거고, 그 아래 또 이 사람은 무궁화 꽃이어서 또 글자가 나오죠. 그런 것들을 내가 계속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2024년 1월 1일 뭐 이렇게 쳤겠죠. 그럼 치면은 다시 2024년, 자, 그러면 1월이라는 말을 다음에 혹시 이거 칠 거 아니냐라고 얘기해 주겠죠. 그럼 이제 컨트롤 오른쪽 화살표를 누르면 이게 채택이 되는 거고, 다시 컨트롤 오른쪽 방향 화살표 누르면 채택이 되는 거고, 이번에는 2일 뭐 이렇게 치면은 패턴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024년에 이런 걸 치겠지. 이런 식으로도 이제 해주는 것이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장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장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이제 하세요가 나오죠. 탭 키를 치면 된 거예요. 오늘 여기 뭐 또 나오네요. 이렇게 하면 이번 주에 오신 부장님을 뭐 이런 식으로, 요거는 인공지능이 제가 예측을 해서 앞으로 너가 요 글을 혹시 치려는 거 아니니? 라고 하면서 보여주는, 이건 오토 컴플릿 기능입니다. 오토 컴플리션 기능인데, 요런 기능을 쓰는 게 커서라고 하는 아까 그 AI 코드 에디터의 중요한 기능이었는데, 요런 거는 요 메이븐이라는 걸 설치해서 굉장히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한국어도 되는데요. 연결하는 상황이 지금 뭐 굳이 뭐 그렇게 어울리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치다 보면 문서 작성 같은 거 할 때도 아예 그냥 여기서 작성을 하는 게 좋아요. 이메일, 뭐 코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코드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코드를 연 다음에 이거 파이썬 코드로 하겠다 그러면 저장할 때 일단 확장자를 지정해 주는 게 좋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파이썬이 어디에 있나 요거를 해서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요. 아까는 커서에서 1번 했기 때문에 2번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오토 컴플리션이니까 내가 이런 게 머릿속에 있어요. 그럼 이제 타자를 치기 시작합니다. 내가 개발해야 되니까. 임포트 갖다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제 탭을 치게 되면 랜덤까지 다 입력이 돼 버리니까 컨트롤 오른쪽 화살표 이렇게 누르면 하나가 된 거고, 그 다음에 판다스를 할 거 아니에요. 판다스가 이제 또 아래에 나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탭 쳐서 다시 나오고, 그럼 as pd 이것도 그대로 나오죠. 그럼 탭 엔터. 이제 그 다음 줄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는 또 넘피를 불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제안은 드렸지만, 내가 머릿속에는 그 넘피를 할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임포트를 할 거기 때문에 컨트롤 오른쪽 화살표 누르고 한 칸 띄고, 이번에는 그 스태트 마들스를 넣을 거니까 오타, 자 스태츠 마들스의 .api의 as sm이다.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있는 게 저기 나온 거예요. 그럼 탭 그렇게 되면 다 된 거고, 그 다음에 엔터. 자, 그 다음에 파일의 자 밑줄에 패스가 는 한 칸 띄고 는. 그럼 뭐냐? 그러면 C 밑에 뭐가 요러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 지금 샘플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머릿속에 있는 거는 이제 샘플하고 다를 테니까 이거는 일종의 고유한 파일 이름이기 때문에, 자 티스에 그러면 .csv라고 또 얘기를 해주지만, 그러니까 계속 자기가 유추하면서 뭔가를 계속 얘기를 해줍니다. .csv라고 나오겠죠. 탭. 그러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엔터를 쳤더니
요번에는 데이터를 쳐야 되는데 여기서는 DF라고 나오고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나왔지만 나는 그냥 데이터라고 쓸 거예요. 데이터 치고 그러면은 이게 내가 머릿속에 있는 상태에서 똑같이 나오죠. 그 pd.read의 csv의 파일 패스는 위에 변수명으로 줬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내가 저걸 칠 거라는 거를 이 컴퓨터가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탭을 치면 당연히 그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보통 데이터 헤드를 통해서 불러온 데이터들이 좀 제대로 잘 임포트가 되고 있는지 그거를 이제 데이터 헤드로 넣어주면 좋죠. 원본에는 데이터 헤드가 없지만 사실은 이 데이터 헤드를 해주는 게 코딩하는 버릇에서는 좋은 건데 그 다음에 뭐 X는 내가 만든 변수명이니까 알 수가 없는 거고 데이터 밑에 그 다음에 이 프랙티스 레지 파일 안에는 어떤 필드가 들어있는지 얘는 모르기 때문에 뭐 광고비 규모 같은 건 만들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아무튼 자 이런 식으로 코딩도 해주고 일반 글자도 적어주고 해주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편리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글을 쭉 쓰고 있는 과정에서 예측을 해서 앞으로 나올 것들을 제안해주는 그런 것들을 하는 거고 여기 보면 컨티뉴에서는 이것도 지금 새로 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떤 걸 할 거냐 그러면 여기서는 이 오토 컴플리션도 물론 되지만 거기도 되기도 해요. 되지만 그럼 여기 이제 쪽에 요걸 누르면 요게 컨피그레이션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직접 제어를 해도 돼요. 여기는 탭의 오토 컴플리션은 올라마를 설치해서 스타코더 2라고 하는 모델을 쓰자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올라마가 설치되어 있고 요 코드가 있으면 그러니까 이 모델이 있으면 이거를 바탕으로 오토 컴플리션 해주고 요거를 지금 우리가 안 쓸 거잖아요. 이걸 안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무시하면 됩니다. 그럼 모델은 여기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제가 세팅을 해 놓은 건데 그록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록의 API를 넣어 놓은 거예요. 이거는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그록 사이트에 들어가서 요 API를 한번 써서 보세요. 굉장히 속도도 빠르고 성능은 괜찮은데 당연히 근데 오픈 AI보다는 떨어지겠죠. 그래도 이거는 이제 70B, 700억짜리이기 때문에 성능이 좋습니다. 그럼 이거를 제가 세팅을 여기서 다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쪽에 써보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서 나는 모델을 뭘로 쓸 거냐. 그럼 여기 add 모델 그래서 오픈 AI를 넣을 수도 있고요. 제가 이제 오픈 API도 한번 여기다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넣어보고 그러면 이제 오픈 API에 키를 넣겠다. 이렇게 돼 있죠. 클릭해서 여기다가 오픈 API에 키를 한번 넣어보고 그럼 이 중에 어떤 모델을 쓸 거냐. 이런 거는요. 비용 차이가 좀 나긴 하지만 뭐 미니는 싸고 가성비가 굉장히 좋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능이 엄청 떨어집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냥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좀 정교하거나 좋은 자료를 위해서는 GPT-4O를 쓰는 게 좋습니다. 이걸 쓰면 저장이 돼 있고 여기서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여기다 그냥 계속 내가 쓰면 돼요. 그 다음에 올라마를 PC에 설치한 사람들은 PC에 있는 모델을 쓰면 그건 무궁무진 공짜로 쓰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무료고 이건 유료예요. 그러면 이걸 선택해서 여기다가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런 것도 했지만 딱 지워버리고 여기다가 프랑스 혁명의 발발 원인을 보고서로 만들려고 한다. 목차를 만들어줘. 그러니까 이건 오토 컴플리션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그죠? 내용을 보여주는 거니까.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만들어주죠. 그러니까 이 라마 3.1 70B도 요 정도는 만들어주는 거예요. 요 정도는. 그러면은 자 요거를 갖다가서 여기다가 보고서를 쓰면 되죠. 그러면은 이렇게 요런 제목을 가지고도 이렇게 해놓고 여기 보면 add to chat이 있고 여기 edit highlighted 코드가 있어요. 요 부분만 수정하고 싶을 때에는 요 컨트롤 I를 누르게 되면 요 부분만 수정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제목에 맞는 서술형 본문을 작성해줘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쭉 만들어주죠. 그러니까 원본은 빨간색이었어요. 아까 우리 커서에서도 그랬죠. 원본이 빨간색이고 새로 만든 게 파란색이었는데 녹색이었는데 지금 요거는 요 색깔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요 내용을 요걸로 바꾸는데 요거는 지금 제목도 같이 사라져 버리긴 하겠지만 억셉을 누르면 이렇게 내용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글자가 잘렸으니까 뷰에서 이 워드 랩을 누르면 오른쪽에 안 잘리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고치면서 쓸 수 있는 거. 이 부분이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이 부분을 고치는 거야. 그럼 컨트롤 I를 누르고 5개 정도의 문장으로 내용을 짱해줘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원래 원본은 요 정도였는데 여기 더 길어진 거예요. 그래서 괜찮아. 그러면 억셉을 누르고 내가 또 수정을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보고서를 쭉 쓰다가 이 내용이 너무 길어요. 이게 너무 많아. 이렇게 많아서 분량이 초과가 됐어. 그럼 다시 컨트롤 I를 누르고 내용을 2개의 문장으로 줄여줘 라고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2개로 줄어들었죠. 그럼 지금 이것도 여기 보면 이런 게 지금 계급이라고 쓴 건데 이게 지금 좀 정상적으로 보이진 않죠. 이런 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요거를 지금 쓰고 있는 요 모델이 약간 성능이 떨어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챗 GPT 같은 거를 유료로 쓸 수 있으면은 그거를 써서 좀 성능을 높이면 되는데 지금 무료로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이렇게 나오잖아요. 러시아어가 나왔는데 이런 거는 이제 모델이 정교한 모델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좀 좋은 모델을 쓰면 더 깔끔한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모델을 바꿔서 자 이거는 이게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보게 되면 예를 들어 이거 모델을 챗 GPT로 바꾸고 예를 들어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선생님과 학생의 대화 형식으로 설명해줘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선생님과 학생의 대화 형태로 만들어주고 요거를 이제 이쪽으로 이제 넣어볼게요. 이게 어플라이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하면은 요거는 지금 보면은 이렇게 챗 GPT에서 만든 내용들은 이렇게 꺽쇠가 이렇게 2개 들어가죠. 이렇게 여기에 들어가면은 이게 지금 마크다운으로 돼서 그래요. 이런 것들도 파일을 하나 열어가지고요.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이걸 저장할 때 이 마크다운으로 저장하세요. MD로. 마크다운이 여기에 있는 MD로 저장을 하세요. MD로 저장을 하고 그러면 다시 요 복사한 걸 붙여넣겠죠. 붙여넣으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를 MD로 했을 경우에는 요 결과표를 보여주는 창을 만들 수 있어요. 요거는 아니고. 자, MD 파일인 경우에는 MD 파일 어디 갔나? 자, MD 파일인 경우에는 이 프리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거하고 요건 어떻게 다르냐? 선생님의 여기 스타 표시가 에스테리스크가 2개 들어간 거는 요 2개 사이에 들어가 있는 글자를 두꺼운 글씨로 만들어라 그런 뜻입니다. 지금 이거랑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고 이게 필요가 없으면은 얘한테 명령을 내려서 그렇게 쓰지 말아라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뭐 시나리오가 됐든 보고서가 됐든 작업을 쭉 하면서 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지워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을 쓰는 거죠. 이게 수정할 때 힘드시겠지만 이게 쓰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동으로 오토 컴플리션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뒤에 이번 주 수업을 마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게 아니냐라고 계속 제안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슈퍼 메이븐에서 제공하는 오토 컴플리션 기능이 좀 허접하다 그러면 슈퍼 메이븐에도 여기에도 당연히 여기 이 모델에 오픈 AI 키를 넣어서 요게 이거 지우면 안 되고 세이브하고 클로즈하고 그러니까 이걸로 이제 오토 컴플리션을 만들 수 있게 앞으로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저게 없으면은 얘가 가지고 있는 이제 기본적인 실력으로 대답을 해주는 것이고 오픈 AI 키를 줬기 때문에 오픈 AI 모델을 가지고 이제 예측되는 단어를 만들어주는 거죠. 이번에 다른 자료를 찾아보고 싶어요. 이렇게 뭐 돼 있는데 힘드시겠지만 부탁드려요. 이렇게 다 나오죠. 그러면 탭 이렇게 했으면 끝난 거죠. 다 했으니까 뭐 이거는 안 할 거니까 그냥 엔터를 쳐버리면 끝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수정하면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씌운 다음에 요거를 하이라이트해서 컨트롤 I를 누른 다음에 어디 갔지? 자, 요거는 일단 저기 화면이 그러니까 자 이렇게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서 요거를 씌우고 컨트롤 I를 누른 다음에 요 위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부분을 영어로 번역해서 같이 보여줘 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그 부분만 선택해서 보여달라 그랬는데 그러면은 이제 요 부분 전체적으로 얘는 또 오바를 해서 요런 것도 이제 영어로 해서 이제 보여줬죠. 위에 있는 걸 다시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정교하게 뭔가 잘 맞아떨어지고 있는 것 같지 않지만 이것도 쓰다 보면 이제 요령이 생기겠죠. 그래서 내가 요런 걸 쓸 때 자 이제 2가지 기능을 쓰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오토 컴플리션 기능하고 그 다음에 이 코드 제너레이션 기능이에요. 중요한 거는 코드를 만드는 기능하고 이거 멀티 하는 건 아까 했었고
뭔가 앞으로 쓸 거를 예측해 주는 기능.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게 이제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건데 요 코드 에디터 같은 거를 사용할 때에는 단순하게 그냥 이런 코딩 이런 것만 쓰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 자연계라든가 공대 학생들만 이런 게 쓰는 게 아니고 그냥 문서를 작성하거나 뭐 보고서를 쓰거나 일기를 쓰거나 이메일을 쓰거나 할 때에도 이런 기능을 사용하면 그냥 챗GPT 창에서 챗봇 형태로만 쓸 때보다 조금 더 생산성 있는 일을 해낼 수 있고,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료 버전인데 이런 거를 이제 VSC 코드를 이용해서 쓰면서 이런 확장을 설치를 하고, 여기는 이제 컨티뉴하고, 제가 뭐 쓸데없이 많이 깔아놨는데 여기 이제 슈퍼 메이븐하고 요거를 설치해서 쓰면은 이 자체에도 물론 유료 기능이 있지만 슈퍼 메이븐은 무료 기능으로 오토 컴플리션을 쓰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요거를 그냥 쓰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요 컨티뉴 같은 경우에는 오토 컴플리션 기능이 있긴 있지만 뭐 그거를 써도 되는데 그거는 이제 모델을 구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코드 제너레이션하고 이런 문장을 만들어내고 본문을 채워나가는 기술을 할 때에는 요 컨티뉴에다가 API를 쓰고, API는 잠깐만 소개해드리면 무료로 쓰고 싶다면 요 그록에 이용해서 여기 지메일 아이디 있으면 되니까요. 여기에서 API를 만들어서 쓰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에 좀 괜찮은, 여기 뭐 라마 3.1인데 메타에서 만든, 페이스북에서 만든 그거를 이제 쓸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올라마라고 하는 거는 자기 PC에 설치하는 거죠. 자기 PC에 설치해서 PC에다가 이런 모델을 쓰고, 모델 중에 좀 좋은 것들은 이렇게 추천을 해주거든요. 이게 추천해 주는 거예요. 피처드가 이제 추천해 주는 거니까. 이걸 이용해서 쓰면은 별도로 뭐 인터넷을 통해서 다른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내 PC에서 설치해서 쓸 수 있다. 근데 이런 거는 이 모델의 크기가 좀 작기 때문에 PC에 설치할 수 있을 정도 작기 때문에 성능이 그렇게 우수하진 않지만 뭐 기본적인 작업들은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이 커서를 돈 내고 쓰는 기능을 무료로 다 쓸 수 있다. 그래서 요즘에 개발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회자가 되고 있는 이 커서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아니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제 추천은 그냥 요 BSC 코드를 쓰시라. 그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쓰면은 좀 재밌겠죠. 글 쓸 때도 그 일반 텍스트 편집기에서 뭐 막 쓰려고 하지 마시고요. 뭐 패턴으로 뭐 정리한다든가 반복적인 모양이 있는 데이터를 정리하거나 이메일을 쓰거나 이런 거 할 때도 그냥 이거를 기존에 있는 메모장 같은 텍스트 편집기 대용으로 쓰면은 굉장히 이제 용도가 많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꼭 그 개발자뿐만이 아니고 일반 학생들도 이런 거를 쓰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